네, 안녕하세요. 저 일단 이제 지금 상업정보에서 컴퓨터 일반을 맡고 있고요. 이름은 손경이고, 네, 지금 현재 이제 방문각에서는 방문각 임용고시에서는 정보컴퓨터하고 컴일반, 정보컴퓨터하고 지금 이제 상업에서 이제 컴일반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상업에서는 컴일반. 그래서 요거 이제 지금 수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어차피 이제 방문각에서 그 공무원 쪽도 있기 때문에 전산직도 하고 있어요. 사실 9급, 7급. 그래서 컴퓨터 쪽은 일단 수업을 다 하고 있고, 일단 이제 상업이죠. 사실 상업인데, 보시면은, 첫 번째 페이지에 그게 있어요. 기출문제 분석표를 하나 이제 써놨는데요. 2010년부터 이제 시험 있을 때는 다 넣었어요. 2018년까지 있는데, 범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조금 정해져 있던 게 요즘은 더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소프트웨어 공학 같은 것들이 2017년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2018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그냥 크게 나눈다면은 사실은 여러 과목들이 있지만 언어 쪽은 사실은 이제 2016년까지 나오고 2017년, 2018년은 안 나왔거든요. 그죠? 근데 언어를 이제 아예 안 볼 수는 없고 보긴 할 텐데요. 언어 쪽이 나오면 공부할 게 많아져요, 사실은. 프레임 언어 쪽에서 C 언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컴 구조부터 해서, 컴 구조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 대한 모든 과목들을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과목이죠. 밑에 데이터베이스나 정보보호나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데이터 통신 이런 내용들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요걸 보고 나머지 내용들을 쭉 보는데요. 요거 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오늘 이거 아마 다 나가지 못할 거예요.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까지 이제 연결돼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 오늘 1강의 내용 보고요. 1강 이제 컴 구조부터 데이터 통신까지 있는데 그 내용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쪽을 좀 볼 거예요. 언어 쪽.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 쪽을 갖다가 이제 순서도라든지 그 사항들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나왔지만 스프레드시트 엑셀이죠, 사실은. 그죠? 요걸 이제 2강, 3강으로 이제 준비해 놨는데요, 일단은. 근데 아마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프린트물이 2강까지 좀 연결이 된 다음에 PL까지 끝내는 걸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셀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함수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엑셀 많이 잘 쓰시고 이런 분들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용어를 볼 거예요, 용어. 요즘 문제 추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 이런 거 나왔거든요. 머레어는 약간은 이제 그러니까 멜리셔스 소프트웨어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성 코드거든요. 악성 코드. 그죠? 악성 코드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뭐랑 관련되냐면 신기술 동향이라든지 신기술 동향에 상관된 어떤 용어들. 그죠? 용어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보 보호 쪽이죠. 그죠? 한마디로 한다면 신기술 동향에 대한 용어는 전산 쪽에서 발표되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TTCA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발표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보통 분기별로 발표를 하는데 거의 100개씩 발표를 하거든요. 몇 년 동안 하고 있고 굉장히 많아요, 용어가. 근데 지금 우리한테 나온 문제들 보면은 사실은 클라우드라든지 멀웨어라든지 밑으로 쭉 가다 보면 또 서비스 거부 공격 이런 것도 이제 정보보호에서 요즘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근데 밑으로 쭉 가다 보면 유비쿼터스 관련 이런 것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여기는 용어 중에서 약간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죠, 이슈. 그죠? 그런 것들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좀 용어를 정리를 해야지만, 좀 더 이제 우리가 문제 풀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정리하면서 이제 이론을 끝낼 거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반, 작년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풀이를 갖다 3주 했고, 그 다음에 사실 그건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상업에서 이제 컴퓨터 쪽 문제가 빠진다는 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예상 문제 풀이반이죠, 한마디로. 2주 정도 하려고 그랬다, 안 하려고 하긴 했거든요. 사실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나마 그걸 해서 다행히 문제가 이제 또 컴퓨터 쪽 문제가 나와서 다행히 상관없었는데, 앞으로도 이제 다른 고시가 없다면은 사실은 컴퓨터 쪽 문제가 빠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준비해 놓은 거 일단 잘 보셔야 되고, 복습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는 내용들이 상당히 좀 압축해서 좀 많은 내용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산직 공무원 시험이 있거든요. 전산직 공무원 시험 중에서 7급 시험 같은 게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소프트웨어 공학, 정보보호 이런 게 다 한 과목씩 들어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한테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으니까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 정도로 보는 것이고, 뭐 정보 컴퓨터로 가더라도 문제는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는 그런 수준까지 사실 문제를 보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좀 더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문제 나올 수 있는 내용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컴퓨터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컴퓨터 구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제일 처음에 있는 게 뭐 컴퓨터 개념부터 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논리회로 있고, 그죠? 근데 자료 표현이 있고, 그다음에 뭐 자료 표현단이 뭐 기억 장치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장이 끝나면은 챕터 끝나면은 문제를 간단하게 써놨는데, 요 문제는 오늘 풀 건 아니고. 집에 가서 여러분들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고 오시면 다음 시간에 제가 문제를 한번 쭉 같이 풀어볼 거예요, 일단은.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 내용들이 컴퓨터 구조라든지 논리회로라든지 논리회로나 자료의 표현과 연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들어간 게, 4번, 3번 자료 표현 연산, 그다음 기억 장치까지,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지금 문제로 따진다면은 지금 나온 내용들을 갖다가 정답으로 딱 고르는 문제를 내진 않을 텐데, 근데 이걸 봐야 되는 이유가 이걸 알고 있어야지만 뒤에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통신 문제가 나오는데 뭐 IP 주소가 나와요. 근데 IP 주소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좀 보겠지만 뭐 서브넷 마스크를 표현한다. 그럴 때 다 이진수를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법을 모르면 전혀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컴구조는 일단은. 그리고 이제 운이 좋다면은 이 부분의 문제도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용어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일단은.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컴구조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컴구조 보시면 이제 컴퓨터 개념이 있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사실은. 그죠?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컴퓨터가 훨씬 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실제 컴퓨터에게 어떤 일을 시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컴퓨터라는 기계는 실제로는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져요. 컴퓨터라는 기계가 있다면은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식진수를 쓰지도 않고요, 그죠? 식진수를 쓰는 컴퓨터도 만들 수 있는데 만들면 비용이 굉장히 비싸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가 이진수를 쓰는 게 100만 원짜리라면은 식진수를 쓰는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데 만든다면은 뭐 500만 원, 1000만 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이진수만 갖다가,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 있는 모든 동작들은 온오프예요. 온오프.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0V와 5V만 조절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근데 0V와 5V만, 그러니까 온오프만 계속 줘서 모든 걸 다 나타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대신 이진수를 쓰지만 실제로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죠? 근데 0V, 5V만, 온오프만 나타내면 되니까 이진수가 어차피 0과 1을 쓰니까 이걸로 바꿔서 쓰면 훨씬 더 좀 편하게 보이지 않을까 해서 우리 이진수를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가산기, 감산기도 없어요. 가산기밖에 없어요. 더하는 것밖에 없고, 감산기도 안 만들어 놨어요. 왜냐면 감산기 회로 만들면 또 비용이 증가하니까. 대신 속도가 빠르니까 가산기를 이용해서 더할 땐 그냥 가산기만 쓰고, 만약에 빼기를 해야 되면은 가산기에다가 보수기를 써가지고 빼기를 한다면은 마이너스 연산이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컴퓨터라는 기계는 굉장히 간단하게 가장 단순한 기술들만 다 뭉쳐 놓은 건데, 다만 이런 것들을 다 타개할 수 있는 게 속도가 엄청 빠르죠, 속도가.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속도가 엄청 빨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거죠,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하면서 음악을 듣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두 개 같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컴퓨터 안에서는. 그런 컴퓨터는 비싸요. 그죠? 그러니까 CPU가 여러분들 컴퓨터가 두 개 달린 거 없잖아요, 사실은. 뭐 코어 나누는 것도 사실은 그냥 CPU 클럭만 나눠 쓰는 거지 실제로 CPU가 나눠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의 CPU 갖다가 여러 작업을 같이 한다고요. 인터넷 하면서 뭐 음악을 들으면서 프린터도 할 수 있죠, 한마디로.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다 시분할이에요, 시분할. 시간 분할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60년대, 70년대 처음 나왔던 기술 중에 한 가지가 시분할 처리예요. 타임 쉐링 처리. 나중에 나올 텐데. 시분할 처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컴퓨터가 비싸니까 사무실에 5명이 있는데 컴퓨터 5명을 다 사줄 수 없고, 그때 막 타자기 쓰고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5명을 갖다가 그냥 단말기로 연결하고요, 이렇게.
단말기로 연결하고 여기다가 이제 실제 컴퓨터를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컴퓨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CPU라는 게 이제 뭐 몇번 많이 들으셨죠?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 해가지고 중앙 처리 장치. 컴퓨터의 모든 처리는 얘가 하는 거고 사람으로 따지면 뇌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모든 동작 다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메모리 있어야겠죠, 메모리.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드디스크도 있고 USB 메모리도 있고 그거 말고도 컴퓨터 안에는 굉장히 빠른 기억 소자인 그 주기억 장치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메모리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출력 장치 있겠죠, 그죠? 근데 실제 가격이 비싼 것은 요거거든요. CPU랑 메모리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나머지 이쪽에다가는 IO만 설치한 거예요, IO만. IO는 싸니까 입출력 장치는 싸기 때문에 요거만 설치를 하고 그래서 이때 당시 이걸 뭐라고 썼냐면은 더미 터미널 그랬어요. 바보 터미널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연산도 할 수 없고 기억도 할 수 없고 무조건 입출력만 하는, 그죠? 단말을 갖다 더미 터미널이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수행이 됐었냐면은 이 5명을 갖다가 시간을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서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1시간씩 쪼개서 쓴다면은 굳이 이렇게 연결해서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다면은 0.1초는 얘가 써요. 그 다음에 0.1초 또 얘가 쓰는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한다면 뭐예요? 타임 슬롯이 계속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그럼 여기 앉아서 쓰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 컴퓨터를 독점해서 쓰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는. 그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진짜 혼자서 이 컴퓨터를 써봤다. 써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앉아서 쓴다면은 조금 느려졌다는 생각을 하겠죠. 실질적으로. 그죠? 이제 쪼갰으니까. 요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지금 컴퓨터 쓰고 있는 게.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안에 CPU는 하나지만 그 안에다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다 넣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다중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래요. 다중 프로그래밍. 뭐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돌릴 수 있다라는 말인데 이게 한꺼번에 적재돼서 돌진 못하고요. 반드시 하나씩만 돕는 거기 때문에 아까처럼 똑같이 도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0.1초보다 더 작게 나누겠죠. 0.00001초 얘가 쓰고, 근데 0.0001초 얘가 쓰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좀 우리가 시간을 갖다가 느린 시간까지 파악할 수 있다면 알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마치 영화 보듯이요. 프레임 막 넘어가는데 실제 프레임이 막 넘어가지고 우리 동영상으로 보는 것처럼 실제 뭐 인터넷 하면서 음악도 듣고 프린터도 하고 다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컴퓨터다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이제 컴퓨터 5대 기능에서 뭐 입력, 출력, 연산, 제어, 저장까지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연산과 제어가 될 거고요. 연산, 제어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연산, 제어를 이제 누가 하는 거예요? CPU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거기는 이제 5대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5대 구성 요소라고도 하거든요. 구성 요소. 컴퓨터의 5대 구성 요소 그러면은 입력이 있겠죠, 항상. 입력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이제 보통 처리를 하죠.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이제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출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입력은 자료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데이터가 되고요. 데이터.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처리하는 게 가공이 되죠. 그죠? 가공이 되고, 그다음에 가공이 끝나고 나면 나오는 게 이제 정보가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극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자료는 일단은 무조건 처리 전이에요. 항상. 처리 전이고요. 근데 자료는 아직까지 어떤 의미를 갖지 않아요. 아직 의미가 없다. 그죠? 의미가 없다는 것은 이걸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사용자는 어떤 위사요청을 내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그냥 무작위로 구성된 어떤 문자열이나 수치 같은 거, 이런 게 자료가 되는 것이고, 이걸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공을 하면은 나오는 것이 정보가 되고요. 그래서 얘는 항상 뭐가 돼요? 처리 후가 될 것이고, 반드시 어떤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가 없다면은 그거는 이제 정보가 되지 못하고 자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미가 있다는 것은 사용자의 위사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위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입력, 처리, 출력이 있고, 입력을 한 다음, 입력을 시켜야지만 처리를 할 것이고, 처리를 해야지만 출력을 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누군가가 이걸 제어해 주지 않는다면, 그죠? 입력하고 처리하고 출력 순서를 정하지 않는다면은 제대로 처리가 안 될 것이고, 그게 제어예요. 제어가 결국 이제 CPU가 돌리는 거고, 근데 만약 이런 경우도 있죠. 입력해가지고 처리를 한 다음에 출력을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은 다시 돌려야 돼요, 사실은. 이쪽으로. 이걸 우리는 피드백이라고 하죠. 피드백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시 입력으로 계속 돌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것들의 이제 일련의 순서라든지 이런 걸 다 정해줘야 되는데, 그걸 해주는 걸 우리는 제어라고 하죠, 제어. 제어. 그죠? 그래서 실제 이제 컴퓨터 5대 구성 요소다라고 한다면은 추상적으로 봤을 때 입력, 처리, 출력, 피드백, 제어까지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요 부분에서 사용이 되는 것들이 여기서 이게 다 CPU가 동작을 해야지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컴퓨터 문제에서는 언제든지 뭐 구성 요소 종류 같은 거 뭐 써라, 위미를 기술해라 이런 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알아놓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입력, 출력, 연산, 제어 있고요. 연산은 뭐 있어요? 산술 연산과 논리 연산이 있죠. 그죠? 산술 연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다면은 1 플러스 1이라고 쓰면은 우리가 2라고 계산이 되는데 1 플러스 1을 했는데 이게 이제 산술이 아니라 논리 연산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1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런 걸 보통 이제 컴퓨터를 뭐 전공하거나 배운 사람들도 외워서 보통 많이 쓰는데요. 실제로는. 이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요거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0과 1이 있을 때 우리가 0과 1을 갖다가 온, 오프죠. 한마디로 참 거짓을 줄 때 어떤 걸 거짓을 주고 어떤 걸 참을 줄 것이냐를 갖다 보통 정해놓거든요. 보통 0을 갖다가 거짓을 준다고요. 1이 참이 되는 거고, 그죠?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참과 참을 더한 거죠. 그럼 그냥 참이 나온 거죠, 한마디로, 그죠? 한마디로 더하기라는 것은 우리가 더하기로 쓰지 않고 논리 계산을 할 때 물론 더하기 써도 되지만 기호를 따로 만들어 놓고 그걸 논리 합이라고 그러죠. 그게 논리 합이고요. 그걸 우리는 오화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오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엑셀 같은 거 쓸 때 조건 쓸 때도 조건 많아지면 and나 or 쓰잖아요. 그게 다 여기 근거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건 1번이 있고 조건 2번이 있는데 여기 or로 연결이 됐다면은 이건 조건을 분리하는 개념이죠. 그죠? 그 무슨 말이에요? 조건 1이 만족하거나 조건 2가 만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만족하면 되는 거지만 조건 1과 조건 2를 갖다가 and로 묶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조건을 하나로 뭉쳐버린 거죠. 왜냐하면은 조건 1과 조건 1이 반드시 둘 다 만족해야지만 참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런 게 논리 고비. 이게 논리 고비죠.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5화일 때는 조건 1이 만족하지 않더라도 이게 참이면 무조건 참이 나오지만 얘는 둘 다 참이 돼야지만 결과는 참이 나오는, 그죠? 그런 경우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논리 연산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이따 이제 뒤에서 뭐 논리 회로까지 우리가 보겠지만 사칙 연산과 논리 연산을 수행한다. 그게 이제 연산 기능이 되고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CPU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큰 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어 장치는 각각의 모든 장치들에 대한 지시 뭐 또는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도 있고, 근데 저장 기능에서 입력된 자료를 기억하거나 저장하는 기능, 그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저장 장치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구성이 이제 밑에 나와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 원시 데이터를 데이터 처리해서 정보로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자료와 정보의 상관관계죠, 그죠? 그래서 처리 이전 상태의 문자나 수치, 그림 등 컴퓨터에 입력되는 기초 자료가 된다. 이게 이제 자료가 되고, 근데 정보라는 것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상태다. 그래서 자료를 처리한 결과다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밑줄만 쳐놓으세요. 묶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컴퓨터 시스템 구성 요소다 해가지고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하드웨어는 기계죠. 소위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 시스템이 되고요.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는
논리적 시스템이 되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 사실은. 그죠? 하드웨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앙 처리 장치 CPU 있고, 주기억 장치 있고, 주변 장치 있어요. 그죠? 중앙 처리 장치가 아까 제가 CPU라고 말씀드렸고,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가 있죠. 그죠? 이쪽 쳐놓으시고. 제어 장치는 모든 장치들을 제어하는 거고, 연산 장치는 아까 본 것처럼 뭐만 해요? 산술 연산과 논리 연산만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는 램과 롬이 있죠. 밑줄 하나 쳐놓으시고, 뒤에서 이제 자세히 봐야 되는데, 주기억 장치 램과 롬이 있어요. 뭐 간단하게 잠깐 말씀드리면은, 컴퓨터라는 기계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뜯어본다면은, 여기 CPU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드디스크가 있고, 물론 굉장히 얽히설키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그래픽 카드라든지 카드, 뭐 슬롯들이 쭉 꽂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뭐 롬이라는 거는 리드 온리 메모리거든요. 오직 읽기밖에 못하는 메모리고,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자체가 비휘발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컴퓨터를 살 때부터 어떤 내용은 들어있고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고, 이 컴퓨터를 버릴 때까지 저 내용은 지워지지 않아요. 컴퓨터를 아무리 껐다 켜도 그 내용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읽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읽기밖에. 근데 밑에 보시면은, 밑에 옆에 보시면 램이라는 게 있는데, 램의 원래 명칭은 RWM이었어요. 리드 라이트 메모리였죠. 리드 라이트 메모리.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으니까 지워졌다가 써졌다 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죠? 이건 휘발성이에요. 휘발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원이 오프되면, 전원이 꺼지면은 램에 있는 내용은 다 날아가요. 하지만 롬에 있는 내용은 절대 날아가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으로 말할 때 메모리라고 하는 애들은 다 뭐냐면은 요게 될 거예요, 이제. 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램이. 그럼 아주 이제 간단하게 한번 봐볼게요. 그래픽카드를 통해서 모니터가 연결이 돼 있고, 그죠? 그 말고도 키보드나 마우스나 뭐 프린터나 다 연결이 돼 있겠죠, 일단.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모니터를 켜고 이제 컴퓨터를 킨다. 지금은 컴퓨터가 워낙에 좋아져서 뭐 전압 같은 걸 잘 조절해 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불과 한 15년 전, 10년 전만 해도요, 컴퓨터를 많이 쓰는 데서는, 전산시나 이런 데서는 컴퓨터 키는 방법도 있었어요. 그때는 브라운관이었잖아요, 브라운관.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컴퓨터를 킬 때 모니터가 있고 본체가 있으면 어떤 걸 먼저 키라고 했을까요? 모니터를 먼저 키라고 했을까요? 본체를 먼저 키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본체를 키고 모니터를 키면은 잘못하면 램이 나가서 모니터를 먼저 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예전에 그 모니터 브라운관 딱 키면요, 얘는 전기를 많이 잡아먹어서 뻑 소리가 나거든요. 끌 때도 그렇고 조그맣게. 얘를 먼저 켜놓고 이걸 키면은 이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사실은. 전기 다 같이 들어오거든요. 여기 전기가 얘는 세게 들어오니까 여기를 한번 통과해서 들어오다가 램 같은 걸 깨버려요, 그냥. 그래서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컴퓨터 학원이나 전사실 같은데 그 밑에다가 컴퓨터 키는 순서를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본체를 먼저 키고 한 30초 있다가 본체를 한다. 모니터를 먼저 키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본체를 키라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죠. 워낙에 전기 쓰는 게 많지 않아서 그런데 옛날 걸 좀 생각하면서 보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컴퓨터를 키면은 이제 윈도우가 떠야 되는데 그 전에 CPU는 얘랑 연결이 돼요. 그럼 한마디로 이제 제일 처음에 컴퓨터를 키는 게 사실은 부팅이라는 건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 쉽게 얘기한다면 부팅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부팅 정보. 그래서 뭐 바이오스라든지 이런 용어는 나올 수 있어요. 바이오스 하나 보세요. 포스트는 나올 일은 별로 없는데, 바이오스는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에요. 기본적으로 입출력 장치를 갖다가 확인해 보는 거죠. 우리가 컴퓨터를 키는데
입출력 장치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우린 컴퓨터를 키는 의미가 없는 거죠. 속에서는 잘 계산하는데 모니터가 안 나오거나 키보드가 동작 안 한다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는 제일 처음에 키기 전에, 컴퓨터를 켜서 이제 윈도우를 띄우기 전에 이런 게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먼저 확인해 봐요. 그죠? 이게 부팅 정보고요. 이런 정보는 지워질 필요가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 계속 쓰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이 모습을 요즘 잘 못 보시는 분들 많은데 예전 컴퓨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모니터 켜고 이제 본체를 딱 키면요. 이런 장면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딱 키자마자 윈도우 뜨기 전에 검은 화면에 흰 글씨가 막 올라가는 거 보신 적 있죠? 있는 분도 있을 거야 아마. 요즘 못 본 분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 컴퓨터는 그랬어요. 요즘 그게 왜 안 보냐면요. 너무 빨라서 안 보이는 거예요. 훅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전 느리니까 그게 다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컴퓨터 배울 때는 그게 더 좋은데 느리죠. 한마디로 한다면은 검은 화면 흰 글씨 막 올라가는 게 요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윈도우 띄기 전에 자체 진단도 해보고 그 다음에 기본 입출력 시스템이 잘 있나 이거 다 확인하는 거예요. 다 확인하고 확인이 끝났어요. 이제 컴퓨터를 돌려도 된다. 사용자가 원활하게 쓸 수 있다는 판단을 쓰면은 그때 이 연결을 끊어버리고 연결을 끊고 CPU는 램한테 윈도우를 띄울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그래요. 윈도우를 띄울 수 있는 자료. 그럼 이제 램은 왜냐면 실질적으로 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원이 꺼지면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CPU가 지시하는 대로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실제 윈도우는 파일 크기가 크기 때문에 어디 들어있냐면 여기 들어있어요. 다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윈도우도 들어있고 한글도 들어있고 엑셀도 들어있고 게임도 들어있고 저장은 다 여기 되어 있는 거예요. 저장은 다 여기 되어 있는데 봐보세요 그럼 CPU가 그냥 일로 연결해서 쓰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CPU는 굉장히 빨라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얘는 느려요. 그럼 만약 얘가 얘랑 연결해서 쓰면은 CPU도 같이 느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보다는 용량이 작지만 좀 더 빠른 애를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물론 얘도 CPU보다 훨씬 느리지만 그래도 얘랑 연결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죠. 그죠? 그럼 뭘 보내주냐면은 하드디스크가 윈도우를 다 적재시키기도 하는데 윈도우를 다 적재하지도 않고 윈도우 바탕화면 있죠? 그거 띄울 수 있는 파일들만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파일들만 보내주면은 그때 이제 CPU랑 램이 막 일을 하면은 그때 이제 바탕화면이 뜨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콘 쭉 뜨고 우리가 넣어놓은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시작 이렇게 있겠죠. 그죠? 뭐 이제 뭐 시작되면서 이제 윈도우 잡히고 막 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실 윈도우를 하려고 컴퓨터 키는 사람은 없죠. 윈도우를 내가 뭐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 난 윈도우를 켜서 3시간 동안 윈도우를 작업할 거야.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중요해요, 이 말은. 왜냐면은 윈도우라는 건 시스템 소프트웨어예요. 그 밑에 봐보세요. 밑에 소프트웨어 보시면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뭐 있어요? 운영체제 있죠. 운영체제가 윈도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윈도우.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건 윈도우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뭐 유닉스 같은 거는 대형 기종에 쓰는 거거든요. 이건 개인용, 대형 이런 거. 이런 게 다 운영체제예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니까 이제 이걸 운영체제라고 하는데 운영체제가 일단은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예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보통 일반적으로 지원해주는 소프트웨어. 그래서 뒤에다도 이제 간단히 문제 만들 때도 요거 넣은 것 같은데 시스템 소프트웨어 설명을 하면 요거 쓰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소프트웨어를 지원해주고 누군가를 연결해주고 쓰기 위해서. 왜 연결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있는데 사람과 컴퓨터를 연결해줘서 쓰기 편하게 만드는 존재가 OS라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중재자. 그래서 보통 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은 보통 중재자의 역할을 많이 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윈도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켜가지고 뭐 난 3시간 동안 윈도우 할 거야. 이상한 애잖아요. 그죠? 우리가 컴퓨터를 키는 목적은 윈도우가 아니라 윈도우는 컴퓨터를 쓰기 쉽게만 만들어주는 거고 이 윈도우가 나오자마자 우린 뭐예요? 이걸 뭐 1분 이상도 쳐다보지 않잖아요. 내가 뭐 한글로 문서 만들 거다, 인터넷 할 거다, 그럼 그 더블 클릭할 거니까. 만약에 한글 할 거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한글 그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겠죠. 그럼 이제 컴퓨터는 또 바빠지죠. 한글 화면을 띄워야 돼요. 한글 화면을 띄우려면은 램에 있는 걸 다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CPU가 또 지시를 하겠죠. 이번에는 하드디스크에 있는 한글 파일 중에서 첫 화면을 띄울 수 있는 파일을 램으로 옮겨라. 그럼 램에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막 또 CPU랑 돌면은 그때 이제 뭐가 떠요? 한글 화면이 뜨는 거죠. 메뉴 있고 커서 깜빡깜빡하고.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막 그 워드 작업을 하면은 필요한 것들을 막 주고 받으면서 CPU가 계속 도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작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컴퓨터는 이런 기계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컴퓨터를 한 번이라도 뜯어보신 분이 있다면은 그 속에 CPU나 램이나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그죠?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롬과 램이 뭐가 돼요? 주기억 장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기억 장치다. 근데 우리는 이제 주기억 장치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는 게 이제 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변 장치로 이제 입력 장치. 입력 장치 뭐 있어요? 우리가 맨날 쓰는 거. 키보드, 그죠? 마우스, 이런 게 다 입력 장치고요. 출력 장치는 모니터나 또 뭐 있어? 프린터, 이런 거, 그죠? 다 출력 장치고. 그 다음에 보조 기억 장치를 쓰는 게 아까 봤던 하드디스크도 해당이 되고, 이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컴퓨터 안에 C 드라이브, 그죠?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가 다 하드디스크가 될 것이고, 그 말고 여러분들 맨날 많이 갖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USB 메모리. 그것도 다 실질적으로 보조 기억 장치가 되겠죠. 예전에 뭐 디스켓이라든지 뭐 CD 같은 것도 썼는데 이게 USB 메모리에 완전히 밀려버렸죠. 그죠? 밀려서 요즘 잘 쓰지 않고. 근데 통신 장치들도 있고요. 그죠? 인터넷 같은 걸 해야 되니까 뭐 모뎀이라든지, 그죠? 공유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어야겠죠. 한마디로.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소프트웨어에 보시면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응용 소프트웨어예요. 한마디로 아까 봤던 운영체제 윈도우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지만 한글이나 뭐 게임이나 엑셀이나 이런 거는 다 응용 소프트웨어가 돼요. 자기가 어떤 기능 하나를 수행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응용 소프트웨어는 패키지가 있고 뭐 사용자 정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이제 운영체제를 하나 써놨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에서 운영체제를 써놓은 건데, 정확히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종류로 본다면 이제 운영체제 있고요. 운영체제 있고, 그 중에 한 가지 지금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DBMS. DBMS 딴 거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죠? 쉽게 설명드리면은 사용자와 컴퓨터를 묶어줄 때 쓰는 게 운영체제라면은 얘는 사용자와 DB를 묶어주는 존재예요. 이게 DBMS. 쓰는 건 똑같아요. 뭐 종류만 쓴다면 여러 가지 유틸리티들. 유틸리티 서비스 프로그램 이런 말을 쓰는데, 유틸리티가 뭐냐면요.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 쓰고 있는 뭐 알집이라든지 알약이라든지 뭐 백신 이런 거 있죠. 우리가 그걸 쓰려고 하진 않지만 걔네들이 우리한테 뭔가 도움을 줘요. 계속. 그죠? 그런 애들. 그런 게 다 여기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거만 써놓은 거예요. 요거만. OS. 그래서 OS 보시면은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어 프로그램은 다 뭐예요? 감시하고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묶어놓은 요소 3개. 감시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작업 관리 프로그램이 있고, 근데 처리 프로그램은 이제 언어 번역 프로그램, 뭐 서비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종류는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인 의미를 갖다가 좀 한번 확인해 놓으시는 게 좋고, 이게 컴퓨터다 이거죠. 이게 컴퓨터. 그래서 컴퓨터에 지금 이제 요걸 보고 나면은, 컴퓨터의 구성 요소는 제일 중요한 건 CPU랑, 여러분들 컴퓨터 살 때도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게. CPU 성능 볼 거고, 그 다음에 램이 요즘 몇 기가인지 보잖아요. 그죠? 램이 뭐 요즘은 보니까 뭐 2기가나 4기가나 8기가바이트까지 가더라고요. 그 단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단위 지금 간단히 한번 쓰고 갈게요. 컴퓨터를 보려면 이제 단위를 또 알아야죠. 그 밑에나 이제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컴퓨터의 가장 기본 단위는 비트예요. 비트는 딱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0 아니면은 1이 들어가요. 이게 비트예요. 그럼 봐보세요. 1비트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예요? 2개. 0과 1, 참과 거짓. 그죠? 2비트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그럼? 4가지. 앞으로 이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쓰는 게 이진수니까 이게 2의 0승이죠. 그죠? 2 0승이라 하면 안 되죠. 2의 1승. 1비트니까 이게 1비트. 그죠? 2비트, 3비트, 그죠? 4비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경우의 수 4개, 8개, 16개, 32개, 64개, 128개 이렇게 쭉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뭐 컴퓨터 봤을 때 지금은 이제 그런 데를 많이 안 쓰는데 예전에 봤을 때 뭐 예전에는 램이 지금처럼 크지 않았으니까요. 128메가라든지 512메가 이렇게 나오지 500메가 이런 건 없다고요, 사실은. 왜? 우리가 쓰는 이진수니까 다. 이진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니까 쭉 되는 거고요. 비트는 그냥 0과 1만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문자를 나타낼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문자는 좀 더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묶었죠. 비트를 8개 묶은 걸 우리는 바이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1바이트는 8비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1바이트는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의 문자, 숫자도 포함돼요. 를 나타낼 수 있는 단위. 비트는 그냥 정보의 최소 단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바이트라는 거 사실은 8비트로 정해졌는데 여기서 말하는 문자는 영문자, 숫자와 특수기호예요. 한글은 안 되죠.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이 있거든요. 1바이트로 나타낼 수 있는 글자도 있지만 없는 것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컴퓨터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면 미국에서 만들었으니까 1바이트가 8비트가 된 거지 우리나라에서 컴퓨터 만들었으면 아마 1바이트는 16비트였을 거예요. 10비트는 아닐 거고, 그죠? 16비트. 왜냐면 2바이트는 있어야지 한글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코드 보시면은 이거 그냥 번 내려보시면 돼요. 외우실 필요는 없고. 많이 쓰던 코드가 아스키라는 코드가 있었어요. 아스키 코드가 있었는데 이게 1바이트짜리거든요. 1바이트. 그래서 얘는 영문자, 숫자, 특수기호만 들어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게 확장돼서 유니코드라는 걸 쓰는데, 유니코드, 언어에서 유니코드라는 걸 쓰는데, 유니코드가 2바이트짜리거든요. 아스키 코드는 1바이트니까 몇 가지 종류의 문자를 갖고 있냐면은 2의 8승계, 얘가 8비트니까 2의 8승계면은 256가지예요. 256가지의 경우의 수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한글이나 한자를 넣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코드 자체에.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유니코드는 2바이트니까 16비트잖아요. 2의 16승 가지를 나타낼 수 있고 2의 16승이 아마 16,636개? 이렇게 될 거예요. 한글 한자 다 들어가요. 여기는. 그죠? 그거만 틀리다고 보시면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외우실 필요 없는데 이렇게 이제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단위는 미국에서 만든 단위죠. 미국에서. 그죠? 8비트짜리. 바이트가 뭉쳐지면 워드라는 게 되는데 워드. 워드는 일반적으로 1워드는 4바이트를 말해요. 워드가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은 우리한테는 뭐 크게 우리한테 와닿게 문제가 나올 수는 없는데 워드는 CPU가 처리하는 단위예요. 사실은 이걸. 그러니까 CPU가 그러니까 몇 비트짜리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혹시 뭐 들어보시는 게 없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16비트 컴퓨터라고 했거든요. 16비트 컴퓨터. 이런 말 썼거든요. 16비트 컴퓨터, 16비트가 몇 비트? 2바이트잖아요. 한마디로 16비트 컴퓨터라는 게 뭐냐면 CPU가 16비트짜리다 이거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위. CP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위가 16비트. 근데 요즘 이제 32비트짜리도 나왔고 요즘 주로 이걸 써요. 여러분 컴퓨터는 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집에 있는 컴퓨터는 대부분 다 한 번에 CPU가 32비트를 처리할 수 있는데
현재 64비트짜리 나온 것도 있어요, 실제로. 상용된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이제 워드는 그런 개념을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세 가지가 있어요. 풀 워드가 있고, 풀 워드가 4바이트예요. 뭐 이걸 좀 작게 만든 게, 그러니까 16비트 컴퓨터는 이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2바이트짜리,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나온 이제 64비트짜리는 더블 워드 써야 되니까 8바이트 이렇게 나눠주는 거, 그죠? 그래서 기본은 4바이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어차피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냥 워드는 뭐 솔직히 CPU에 다니기 때문에 크게 필요 없고, 여기서 이제 온다 그러면은 바이트 다음이 사실은 뭐예요? 킬로바이트라는 게 있죠. 킬로바이트. 킬로바이트는 몇 바이트 정도 될까요? 대략 1km가 몇 미터예요? 1000m죠. 그래서 이것도 많이 써놔요.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좀 문제인데 1000바이트라고 쓰거든요. B자 이렇게 쓸게요. 1000바이트. 근데 이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여기저기 이렇게 써놓으니까 헷갈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이렇게 써있고 어디 또 이렇게 써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처음에 헷갈리거든요. 정확히 쓰는 이거 써놔야죠. 대략 1000이다. 그죠? 대략. 왜냐면 얘는 2의 10승 바이트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2의 10승은 1024예요. 그죠? 여러분들 컴퓨터를 배울 때 이건 좀 익숙해지셔야 되는 게 1, 2, 4, 8, 16, 32, 64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128, 256, 512, 1024, 2048 이렇게 가는 거고, 이게 2의 10승이고 이게 2의 11승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얘가 뭐가 돼요? 2의 0승부터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요것만 알아놓으면 진수 변하는 거 되게 쉬워져요. 예전에 뭐 그냥 초등학생이 하는 것처럼 계속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요걸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예요? 여기에 소수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 나중에 와서 이거 소수점까지는 지금 보지 마시고 이런 단위다라는 거 한번 봐보세요. 이런 단위.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은 킬로 다음이 메가예요. 메가바이트. 메가바이트는 1000킬로바이트가 되고 1000킬로바이트는 정확히 이걸로 보시는 게 나아요. 2의 20승 바이트. 그래서 앞으로 다니는 요걸로 보시는 게 나아요. 어차피 킬로바이트는 2의 10승이다 정도로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좋은데 요걸로. 단위 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크기는. 그죠? 조금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가바이트. 2의 30승 바이트죠.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단위가 테라까지 쓰죠. 하드디스크는. 그죠? 그래서 테라바이트가 2의 40승 바이트가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를 살 때 물론 이제 뭐 여러분들 뭐 그 한 봐보세요. 집에서 홈쇼핑 같은 데 보시면은 컴퓨터 이제 뭐 컴퓨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건 아니지만 메모리가 몇이다 이런 거 막 많이 나오거든요. 되게 자랑해서. 혹시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하드디스크를 DDR을 쓴다 뭐 이런 거 잘 보진 않으셨죠? 그죠? 그것까지는 말하지 않고요. 보통 요즘 쓰고 있는 램의 단위가 기가예요. 2기가, 4기가, 8기가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4기가짜리 파는데 뭐 돈 얼마 더 내면은 8기가로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말을 쓰죠. 그죠?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램이 커야 돼요, 사실은. 왜냐면은 우리가 CPU가 있으면 CPU는 기억 소재가 있긴 있어요. 아주 조금 있어요. 이걸 레지스터라고, 이게 CPU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기억 소재를 레지스터라고 그래요. 근데 아주 작아서 모든 연산에 쓸 수 없고요. CPU가 어떤 연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은 주기억 장치, 램이 있어야 돼, 반드시. 그래서 얘는 연산을 계속 돌리고 얘는 연산에 사용되는 데이터들을 계속 넣어놓는 거죠, 한마디로. 그 얘기는 말씀드렸지만 얘는 굉장히 빨라요. 근데 하드디스크보다는 얘가 빠르니까 이걸 만들어 놓은 거지만 이게 크다면은 공간이 더 빨리빨리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업그레이드 할 때 램을 많이 키워요, 램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사서 쓰다가 한 2, 3년 썼어요. 컴퓨터 좀 느려진 것 같아요. 요즘 컴퓨터보다는. 그럼 CPU를 가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비싸가지고 이걸 가려면은
컴퓨터를 새로 사는 게 나아요. 컴퓨터 가격의 7, 80%는 얘예요, 사실은 CPU. 그죠? 물론 이제 뭐 게임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제 뭐 그래픽 카드나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거 쓰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래픽 카드가 비싼 이유도 뭐냐면요. 그래픽 카드 비싼 거는 CPU가 많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커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숫자하고 뭐 문자하고 특수기호를 섞어서 패스워드를 12자리 만들었어요. 그럼 숫자가 0부터 9까지, 문자 뭐 그냥 알파벳 쓴다면 A부터 Z까지 특수기호 또한 뭐 12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이 12자리의 경우의 수는 어마어마하겠죠. 엄청 많겠죠. 경우의 수가. 이 경우의 수를 다 돌려보는 거, 경우의 수를 다 돌려보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사 공격이요. 브루트 포스 공격이라고 하거든요. 전사 공격. 요즘 해커들이 이런 짓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빨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그 해커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CPU를 막 사가지고 여러 개 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픽 카드 좋은 것들을 잔뜩 사요. 잔뜩 사가지고 이걸 다 연결시켜요. 다 연결시켜가지고 이걸로 돌리는 거예요. 엄청 빨라지죠, 그럼. 왜냐면 그래픽 카드 안에는 실제 CPU가 작은 게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실제 좋은 것들을. 그죠? 그런 식으로 돌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컴퓨터에서 처리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램과 CPU가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얘가 처리할 때 필요한 어떤 데이터들이라든지 모든 것들, 자원들은 다 여기서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거 꼭 보셔야 되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에서 램에 다니는 주로 기가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램 말고 또 옆에 뭐 있다고 해서 하드디스크 있다고 그랬죠. 하드디스크는 용량은 굉장히 크지만 속도가 좀 느린 애잖아요, 사실은. 그죠? 지금 우리가 일반적 컴퓨터를 사면은 하드디스크에 쓰는 단위가 테라가 될 거예요, 보통. 근데 이제 테라 말고 더 빠른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억수자 말고 좀 더 빠른 기억수자가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좋은 컴퓨터들은 뭐 노트북이나 이런 데는 일반적인 그냥 하드디스크를 쓰지 않고 뭐 DDR이라는 걸 따로 쓰긴 해요, 사실은. 우리한테는 필요 없죠. 근데 실제는 이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둘과의 관계 똑같아요. 속도는 얘가 당연히 빠를 거고. 속도가 빠른 이유는 속도가 빠르니까 비용은 이제 얘가 훨씬 높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용량은 얘를 줄일 수밖에 없죠. 비싸니까. 그죠? 항상 똑같은 거예요. 요 세 개의 관계는 기억장치에서 절대 바뀌지 않아요. 항상. 그죠? 바뀌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욕심이 생기니까 CPU 안에 메모리가 레스트가 조그만 게 들어있고 얘가 제일 빨라요. 빠르기는. CPU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하드디스크를 좀 더 빠르게 쓰기 위해서 램을 만들었는데 또 램을 쓰다 보니까 램과 CPU 간의 속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조금 더 빠른 메모리를 또 만들 수 없을까 해서 연구해서 만든 게 여기 붙어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요거까지면 끝나요, 메모리는. 요걸 캐시 메모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캐시 메모리는 어떻게 해요? 램보다도 더 빠르고 비용도 더 비싸고 대신 용량이 굉장히 작겠죠, 캐시는. 그죠? 교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를 뭐 사기 위해서 홈쇼핑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 호스트들이 말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뭐 L1 캐시와 뭐 L2 캐시. 그죠? 접대 봤을 때는 뭐 L1 캐시보다 L2 캐시 용량이 커서 이 컴퓨터가 굉장히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니까 그런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L1 캐시가 크면은 성능이 굉장히 좋아져요. L1 캐시가 뭐냐면은 칩 온 캐시예요. 칩 온 캐시가 뭐냐면요. L1 캐시는 CPU 칩에 들어있는 캐시예요. 이게 L1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 살 때 이거 잘 보시면 더 좋은 걸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L1 캐시고요. 얘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요게 L2 캐시예요. 당연히 L1 캐시가 크면요.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컴퓨터가. 그러니까 그 쇼호스트가 거짓말 치는 거 잘 모르니까 지도 모르고 말했을 거야 아마. 그죠? 뭐 L1 캐시보다도 L2 캐시가 용량이 커서 이 컴퓨터는 굉장히 좋다.
속도가 빠르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에런 캐시가 더 좋죠, 사실은.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요. 속도. 요거 뭐 순서 같은 거 간단히 쓰는 거 나올 수도 있어요. 알아놓으셔야 돼요. 속도가 가장 빠른 건 레지스터. 그 다음에 L1 캐시. 그 다음에 L2 캐시.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 일반적으로 램을 말하겠지만 램이라고 쓸 수도 있고 주기억 장치라고 쓰고요. 그 다음이 보조기억 장치 끝이에요. 그죠? 이쪽으로 가면 속도가 빨라지죠. 근데 비용도 굉장히 늘어나요. 그죠? 그래서 용량이 엄청 작아져요.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반대로 이쪽으로 가면은 속도가 저쪽보다 느리고요. 비용도 많이 싸니까 용량을 굉장히 많이 늘릴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의 기억 장치의 속도의 모든 거예요. 이건 모든 거. 더 이상 없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단위는 꼭 아셔야 돼요. 앞으로 이 단위를 모르면 컴퓨터를 볼 수 없으니까 킬로, 메가, 기가, 테라. 그냥 쉽게 2의 10승부터 2의 10승, 2의 20승, 2의 30승, 2의 40승이니까 여러분들은 요거만 외우시면 되겠죠. 킬로, 메가, 기가, 테라만 외우시면은 요게 2의 10승이다라면 다 나올 거니까 10승씩 더하는 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논리회로 있어요. 다음 페이지. 이거 잠깐 쉬웠다 볼 텐데요. 어디 보시냐면은 밑에 2번에 엔드 게이트가 있고 3번에 오아 게이트가 있어요. 거기 진리표가 있거든요. 저 예전에 공부할 때 이거 외우라고 그랬어요.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이 이거 외우라고. 이거 일단 외워야 된다. 엔드 게이트, 오아 게이트,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엑스 오아 게이트를 외우지 마시고, 외우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외우라고 해서 어렵게 공부한 거고요. 외우지 마시고 한번 봐보세요. 한번 살짝 봐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논리회로부터 다시 볼게요. 다시.